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셔틀뱅크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22년 1분기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291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17% 감소했고요. 29억 원을 기록했고, 자연스럽게 순이익도 30% 감소해서 26억 원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큰 순으로 정렬해서 다시 보시면 지급 수수료가 있고요.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급여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작년 말부터 프로모션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급여 등 인건비 관련 지출이 덜어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은 마이너스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에 보시면 지난 분기죠. 지난 동기 대비 간편 결제 예수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123억 원이나 줄면서 결국에는 해당 분기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자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30억 원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기업의 이제 예수금 현황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PG 예수금과 VA 예수금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의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편 결제 예수금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죠. 22년 1분기 지금 많이 줄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예수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의 금액인데 지금 결제일에 맞춰서 제휴기간이죠. 결제일에 맞춰서 현금을 잠시 동안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즉 지금 셔틀뱅크를 이용하시는 그 이용자분들이 계좌에 은행에서 이제 사용대금을 이렇게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돈을 제휴기간이죠. 거기에 타겟팅 다음 플러스 1일 날 재송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채로 잡혀 있는 이 예수금은 사실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부채고요.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예수금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사용 대금의 증가, 감소, 이런 사용량 측정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이제 거래 대금을 제휴기간에 송금하기 전, 즉 결제일 차이에 따른 임시 보관 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매출 거래량 추이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죠. 22년 1분기 간편 결제 예수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간편 결제 예수금이 전체 매출에서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죠. 22년 2분기 실적에는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매출액을 312억 원, 영업이익 47억 원, 당기순이익 46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일단 셔틀뱅크는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97%의 압도적인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고밸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사업 구조는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 시장은 간편 결제 전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사업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기업의 이제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빠른 지름길인데요. 보시면 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품 구성이죠. 서비스 구성 보시게 되면 간편 현금 결제, 가상 계좌, PG 등이 있는데요. PG 수수료는 워낙에 그 비중이 작고 가치가 사실 여러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뭐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이제 주력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편 현금 결제 플러스 가상 계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세틀뱅크 간편 현금 결제는 1위 97%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감원에서 2019년 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자료인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 현황입니다. 지금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7개 사와, 또 하나는 이 카드사, 신용카드 중심의 이런 카드사, 나머지는 일반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들이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해당 지금 셔틀뱅크도 보이고요. 뭐 NHN도 보이고 카카오페이 등등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페이도 있고 LG페이도 있고요. 지금 얼핏 보면 이 사업의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전체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틀뱅크는 현금 결제 서비스에 국한해서 제공한다는 것을 조금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8년도까지 신용카드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전체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세틀뱅크가 주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현금 선불 관련 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일부분을 대체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금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문구는 어느 정도 홍보성, 마케팅성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이 간편 결제 전체 시장으로 확대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신용카드를 못 만들거나 신용카드 거래가 조금 여의치 않은 분들은 뭐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뭐 디테일하게 수수료라든지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현금 관련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그 비중이 클지, 또한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지는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간편 현금 결제 관련 서비스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서비스와 경쟁해야 되는 아주 불리한 사업 구도를 갖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 다양한 이 전자금융 업체들 간의 치열한 이 피 튀기는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현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셔틀뱅크는 계좌 이체 관련 서비스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간혹 이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낮은 수수료가 상당히 장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세금을 납부할 때 뭐 즉각적인 납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아서 뭐 저는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일반 거래대금 결제 방식으로는 현금 관련된 이 간편 결제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수출 실적, 해외에서의 발생하는 이 매출 실적은 잡히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 진출의 공모자금 중 일부 120억 원 정도를 뭐 투자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 구도 자체가 이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런 지금 미국, 태국, 뭐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일단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업 확정을 하려는 계획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 보수적인 금융권 공략, 현지 보수적인 금융권 공략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수요 또한 그렇게 아직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총 자산은 2,856억 원이죠. 보시는 것처럼 현금성 자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80% 가까이 됩니다. 뭐 이것만 보고 기업의 현금이 많다고 보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아까서 위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기업은 이 예수금으로 금융부채 인식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금성 자산 이 대부분이 제휴기간 결제일에 맞춰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는 이 예수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 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제가 계속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했고요. 기타 금융자산도 있었죠. 897억 원이 있었는데 세부 내용 단기 금융상품 454억 원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금을 합산하게 되면 1235억 원이고요. 현금성 자산을 1318억 원이죠. 단기금융상품이 454억 원이었고요. 따라서 뭐 예수금을 차감한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산하게 되면 기업의 뭐 일반적인 실질 현금성 자산은 537억 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22년 1분기 기준입니다. 뭐 현금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당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82억 원도 있죠. 공정가치 수준 1단계로 150억 원, 수준 3단계로 233억 원인데 수준 1은 상장된 주식 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준 3단계는 공개된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뭐 어찌되었던 지금 금융자산,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융자산은 38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마이너스 15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뭐 굳이 수익률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4% 정도 기록했고요. 아마 지금 공개된 시장에서 투자한 주식이 있다면 이 수익률은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은 유형자산과 비슷하게 잡혀있는 이 무형자산에 눈에 들어왔는데요. 무형자산 규모가 뭐 제법 잡혀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영업권이 있죠.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 실질 가치보다 더 주고 산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추후 뭐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 내역 보시면 약 지금 7억 원 정도의 영업권이 잡혀 있고 이 부분은 2012년도 iOS 21이라는 가상계좌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입니다. 기업은 참고로 데이터 중개 솔루션 기업이죠. 코드F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22년 2분기 반기 보고서부터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부채는 1,442억 원이고 하지만 기업의 부채 대부분이 기타 금융부채였죠. 1,362억 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금이 1,23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제 시점에 따라 제휴기간에 지급해야 할 현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잡힌 것뿐이다. 이자가 납부되지 않고 세틀뱅크의 재무 건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자본 2,856억 원이고요. 이익잉여금이 873억 원으로 61%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545억 원 잡힌 부분은 2019년도 7월달 상장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인 기업의 자본 형화 매우 건실하고 우수합니다. 지금 나온 대차대조표 상으로의 부채 비율은 102%, 유동 비율 162%입니다. 지금의 수치만으로도 재무 상태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좀 더 뜯어본다면 아까 예수금이었죠. 부채로 잡힌 예수금을 제외하는 게 기업의 성격상 재무 상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채 비율은 현격하게 낮아져서 15%로 낮아지고요. 유동 비율도 617%로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 상태의 안정성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 비율은 200% 이하,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을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상 기업의 부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건실한 상태의 재무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기타 자본 항목 147억 원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 계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기록하게 됩니다. 세틀뱅크 주식수 945만 3천 주 있고요. 여기에 자기 주식수와 대주주 지분 등을 제외한 실질 유통되는 유동 주식수는 497만 9,333주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고요. 무상증자로 인해 유통되는 주식수를 늘려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재무상태입니다. 기업의 유사 경쟁 기업은 KG 모빌리언스, SBI 핀테크 솔루션스 등 해서 페이팔 등 이렇게 한 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23년 PER이 7.7배를 받고 있고요. 셔틀뱅크 23년 PER 10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 커버하고 있지 않아서 실적을 단순 추정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상승률과 순이익률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보면 지금 SBI 핀테크 솔루션스
좀 지난 주가인데 4,935원이죠. 곱하기 더하기 스톡 옵션을 포함한 주식수입니다. 곱하기 되면 시총은 1,216억 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23년 순이익 105억 원이나 143억 원으로 추정을 해보면 PER 8.5, 11.5배가 나옵니다. 평균 10배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국내 유사 경쟁 기업들의 평균 23년 PER은 7.7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셔틀뱅크 위에서 살펴봤지만 상단 수준 10배를 추정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저렴한 밸류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뭐 참고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스닥에 상장한 페이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R이 21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23년 뭐 추정해서 대략 18배 정도로 뭐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셔틀뱅크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 예수금의 내용과 특히 현금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뭐 사업 구조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